안녕하세요. 자, 7번째입니다. 7회. 자, 이 시간에는 주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미소만으로도 인간 삶이 배로 행보인다. 자, 미소가 삶의 배가. 이 말입니다. 미소가. 사실 미소란 말은 쪽밖에 웃는 것인데, 미소가 삶의 배가라는 것은 삶을 2배 정도로 풍족하게 해준다. 자, 이런 제목인 거죠. 미소가. 물론 거기 미소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해서 웃냐? 아니면 웃으니까 행복하냐? 순서를 가지고 따질 때 행복하니까 웃는다? 아니다? 웃으니까 행복하다. 물론 그것은 닭과 달걀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자는 것이고, 또 앞서 우리 웃음의 의학적인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웃을 땐 이 고통의 호르몬이 다운되고 즐거움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이 좋아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의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소만으로도 인간의 삶은 충분히 행복일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근데 같은 선상에서 놓자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영국의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영국의 BBC. 영국의 BBC가 행복 헌장이라, 자, BBC의 행복 헌장이라고 해서 이런 웃음의 내용을 많이 들고 나왔어요. 이 헌장에 의할 것 같으면 어렸을 때 많이 활짝 웃었던 여성이 나이 먹어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살더라 라는 보도. 또 여럿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웃는 경우, 혼자 있을 때보다도 30배가 더 기쁘다. 이런 얘기. 결국 웃으면은 행복이 훨씬 더 배가 된다. 우리 이제 그렇게 혼자 여럿이 있을 때 웃는 경우. 왜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잘 쓴 말이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 혼자 1인이. 자, 1인이 웃을 때, 이때보다도 여럿이 웃을 때, 훨씬 행복이 배가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1 플러스, 한 명인데, 만약에 3명이 웃은다 그럽시다.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3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야. 3이 아니라, 5배가 될 수 있고, 6배가 될 수 있고. 아까 뭐라 해서 30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했지. 실험 결과. 여럿이 있어서 웃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도 30배 더 이상 기쁘다. 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임상 실험의 결과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이 현장 속에 있는 1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지침.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지침 17가지. 물론 이 행복에 이르는 지침이라고 해서 전부 단어로 표시했습니다. 자, 첫째가 프렌드였습니다. 친구입니다. 첫째가.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다. 저는 우정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사자성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죠? 중마고우, 관포지교, 수어지교, 당금지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물론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경지교라고 그래요. 이 앞에 문자는 목벨문,
목을 벤다, 그 목. 요건 경은 목경, 목. 요건 목을 벤다. 그럼 목벨 문. 요건 목. 사람 목, 넥, 목경. 그러면 목을 대신 베일 정도로, 다시 말하면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을 줄 정도로 그런 사귑이다 그 말이야. 물론 저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 친구가 있어 행복하다는 것이야. 그렇죠. 인생은 또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더불어 사는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프렌드, 친구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했을 때, 물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행복에 이르는 지침. 결국 이제 행복에 이르는 것도 웃음과 관계 있고, 또 웃음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주변에 더불어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정말 내가 어떤 선배를 위해서, 어떤 주군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고, 그런 주군이 한 명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후배가, 어떤 부하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았다. 즉, 친구 이야기죠, 친구. 뭐 나이가 똑같아 친구가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장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이 단어를. 왜? 내가 못하니까. 문경지교. 앞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즐겁게 살자는 것이야, 친구. 자, 두 번째는 money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물론 돈은 이렇게 말하죠. 행복을 위해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 아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돈이라는 것은 또 우리 항상 이렇게 말하죠. 인생에 있어 필요악이다 그래요. 필요악. 필요악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필요는 한데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 악이 잉태된다 그 말합니까? 물론 필요악은 많아요. 우리 주변에. 사랑도 필요악입니다. 사랑 좋죠. 정말 사랑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순간 어쩝니까? 피곤하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필요하다.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은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일입니다. works. 제 주변에는 지금 이제 한 해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은 이제 은퇴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참고로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을 들어가가지고 대기업에서 체감 정년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겠다, 잘릴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보통 40대 전후입니다. 대기업이. 그걸 넘기면은 또 50도 가고 그런 것인데,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평균 수명은 81세입니다. 현재. 뭐 남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근데 현재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만 60세예요. 공무원 60세, 교육공무원 62세, 교수, 대학 교수는 65세까지입니다. 그럼 60세다 그러면은 공무원을 잡고 볼 때 60세다 그래도 20년간 뭐 할 것입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또 실제 제가 얘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나는 내가 내 능력이 닿는 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닿는 한 하겠다. 나에게 정년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일의 즐거움이겠지. 그러니까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 쉬고 싶죠? 한번 쉬어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지겹습니다. 아니, 좀이 쑤십니다. 결국은 다소 바쁘더라도, 다소 피곤하더라도 일이 있는 거죠. 그것도 역시 행복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러브였습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사실은 맨 앞에 두려고 했어요. 저는. 근데 순서가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BBC에서 선정한 행복에 이르는 지침 17가지 중에서 순서가 사랑이 네 번째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은 범위가 대상이 많죠. 뭐 내가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랑, 부부하고 사랑, 또는 부모와 형제 간의 사랑, 또 자기 친구 간의 사랑, 다 선후배 동료들, 선후배 간의 사랑 많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행복을 줄 수 있고 그 행복의 근원적인 조건은 서로 좋아하는 그런 상태에서 웃어야 된다는 것이야. 웃고 즐기고 같이 박장대소하고 이런 가운데 화기애애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집에 보면 행복한 집 어쩝니까? 항상 웃음소리에 그치지 않잖아요. 소문 마음 복내듯이. 그런 부분이 또 사랑과 연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섹스라 그랬습니다. 역시 이제 영국이란 나라는 뭐 아무래도 유럽이고 서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난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서 우리 성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성욕은 본능. 성적 욕구는. 일찍이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이 성욕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 성장 과정에서 성욕을 분출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른들은 자꾸 억눌러. 자꾸 어른들이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깔린 것이야. 어디에 무의식 속에 깔려 있지. 무의식 속에 잠겨 있다가 다음에 그게 어른이 돼가지고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 잠재되어 있던 게 나타난 거야 밖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타날까? 잘못된 부적응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라 그럽니까? 정신병자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전부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프로이드 직업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듯이 성욕을 지나치게 억누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성매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래서 여성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성매매에 대해 찬성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최소한의 사회 배출군이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막는다면은 정말로 이상한 세상이 될 수 있다. 또 범죄가 생길 수 있다. 저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만 또 그렇기는 너무나도 인간이라는 것은 왕성한 성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어렵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섹스란 부분. 물론 섹스가 없는 행복, 그것은 잘못된 문제가 되는데 또 지나치게 성욕을 많이 발휘하고 분출할 때는 또한 악이 재앙이 될 수 있다. 다음에 6번째가 패밀리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자, 역시 서양답죠, 가족은. 제가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한번 방문했다 그랬죠. 역시 영국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원래 영국의 제수들을 유폐시켜 놓은 그런 나라에서 국가가 된 거 호주입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또 제수들의 후예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호주 가서 봤더니 일단 딱 그 일과 끝나면은 우리처럼 뭐 일과 끝나가지고 그 이후의 시간에 흥청망청 없습니다. 시드니 시내에 그 유흥업소는 다 외국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아니, 호주 사람 없습니다. 또 한국 사람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가족주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는 밖에서 먹잖아요. 외식을 하고 이렇게 뭐 주말에만 그렇게 하는데 거꾸로 그쪽은 거꾸로 주말은 가족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것이야. 역시 가족의 중요성. 또 가족이 있어야 가족과 더불어 가야 행복하다라는 그런 사고. 자, 그래서 6번째가 패밀리였고 7번째는 칠드런입니다. 자, 칠드런은 아이들이죠. 자식들. 자, 제가 항상 말하는 아이들의 미소, 아이들의 정직함, 아이들의 양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발달이랄지 성장 과정을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적어도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시기의 아이들, 물론 초등학교 조금 고학년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시기의 아이들은 가장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발달한 시기, 가장 천진난만한 시기, 즐거우면은 웃고 슬프면 울을 수 있는 시기, 그런 시기로 봅니다. 그런 아이들도 역시 행복에는 또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8번째가 음식이네요. 음식. 음식. 우리가 식도락이란 말 쓰죠. 식도락. 먹는 즐거움, 식도락. 무시 못합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가 못 먹고 없이 살 시대와 달리 요즘은 어쩝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잘한다 라고는 우리가 맛집이라 그럽니까? 맛집? 그걸 위해서 또 팔도를 주유한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맛집을 찾아서. 물론 이제 뭐 음식이라 그러면은 제철에 나야 되고 또 어떤 지역, 특수 지역, 많죠. 그런 지역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음식이 많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도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상당히 순위가 9번째에 밀렸습니다만은 헬스입니다. 건강인데 글쎄 건강이 이렇게 순위를 사실은 이렇게 매긴다기보다는 그냥 17가지 중에 하나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 헬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 친형님께서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뭐, 나이가 7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두주불사하는 그런 분이신데 정말로 정말 희귀암이죠. 그 근육에 생기는 그런 육종암, 그런 것이 정말로 이렇게 불행하게 왔을까.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사람 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도 있듯이 내가 암이 있단다 라고 하니까 절망을 하는 것이야. 그럼 더 내 신체를 갉아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암과 더불어서 평생을 가자. 암을 친구 삼자. 라는 말도 하잖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작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도 행복에서는 어떤 맥락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건강해야 웃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자가 그렇게 웃습니까? 잘 웃지 못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웃은 것이에요. 그럼 또 거꾸로 웃어서 건강한 것이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건강. 그리고 9번째는 엑서사이즈 운동, 10은 엑서사이즈 운동입니다. 네, 건강과 운동은 또 불가분의 관계지만 여러분들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물론 웃음도 커다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했죠? 근육이 23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이런 말 했듯이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절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운동할 수. 운동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걸으세요. 걷으면 됩니다. 걷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큰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11번째는 펫츠죠. 펫츠는 반려동물입니다. 애완동물이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런 펫츠,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물론 저는 아직은 또 이 펫츠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걸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사실 사람 그러죠. 펫츠도 어느 정도 생활이 좀 시간도 많고 이럴 때가 중요하지. 저같이 맨날 하루 24시간 아닙니다만은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 할 것 없이 강의를 한 사람은 거꾸로 이제 이 펫츠가 나를 버릴 수가 있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갈수록 이제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 펫츠가 또 다른 아이, 반려동물이 될 수가 있죠. 이것도 행복으로 가는 요소이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할리데이스. 12가 할리데이. 휴일입니다. 휴가라고도 하고 휴일. 할리데이. 그렇죠. 프랑스의 국립 자동차 회사.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민영화되어 있는데 르노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르노.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 잘 알려진 것은 르노 삼성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한국에는 그 회사보다는 뿌조라는 회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서양은 주 40시간 5일째 근무가 고착이 됐어요. 월, 화, 수, 목, 금.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4일만 일하자. 월, 화, 수, 목. 그 대신 하루에 10시간 하자. 8시간을 쪼개서 10시간 하자. 그래서 노조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월, 화, 수, 목.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5일 40시간 한 것보다 4일 40시간 했더니 일의 효율성이 20% 이상 올라가더라. 왜 그럴까? 딱 보기로 금, 토, 일 3박 4일로 바캉스를 한 것이야. 할리데이 휴일한 것이야.
그래서 그런 즐거움이 항상 우리는 이렇게 놀면 얼마나 좋을까, 즐거울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 한국 사람은 아마도 일일이 40시간이다 그러면 하루 1일만 하고 다 놓을 겁니다. 아주 그럴 우리 한국 사람 성격이 있어요. 몰아치기에 아주 우리 달인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시 그런 할리데이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커뮤니티라서 공동체입니다. 역시 사람인지라 이런 커뮤니티를 좋아하죠. 나와 물론 다른 사람인다만 같이 어울린다는 것, 같이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것, 같이 호흡을 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더불어서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만들잖아요. 친구랑 개인 모임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다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죠. 이것도 행복을 준다. 그 다음에 14번째가 미소네요. 스마일입니다. 제가 말했죠. 그렇게 그다지 순서에 신경 쓰지 말자 그랬어요. 웃음이 나왔네요. 이것은 익히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15가, 이것은 아까 말한 미소지만 15는 레프터라, 레프터. 아까 제가 말했죠.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 행복이다. 레프터. 이건 조금 이제 미소, 스마일보다는 더 강한 웃음이다. 역시 우리가 말한 웃음에서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갔네. 그 다음에 16번째가 스피리트. 우리가 스피리트는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 자, 우리 스피리트가 영성, 정신적인 것, 스피리트, 영적인 것. 역시 이것도 이제 기독교 문명의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지, 나이입니다. 연령이죠. 물론 연령은 연령이 먹은다 해서 불행해진 건 아닌다만은 어떤 연령도 행복에 영향을 준다. 보세요. 우리 행복의 영향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꼭 필요한 것들 다 이루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내용 중에서 웃는 게 두 개 있네요. 스마일, 미소가 있고 laughter, 또 웃는 것이 있네요. 역시 그러면은 웃는 것이, 웃음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는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미소만으로도 내 삶의 배로 행복해진다. 이제 이런 부분이 저절로 이렇게 BBC랄지 이런 부분에서 열거해 놨다. 라는 부분으로 되겠고. 재밌는 이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유머 작가 고문수님이 보내준 유머인데, 사나이 12불이랍니다. 그러니까 12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일단 사불행. 술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네 가지 행하지 못할 수 있는 것. 절대 참을 수 없다는 말이지. 이 마시고는 갈망령 들고 가지 못한다. 우리 철석이 말하죠. 우리가 뱃속에 넣고는 가도 이고를 못 간다. 그런 얘기하죠. 또 반주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한다. 참 술꾼 중에 술꾼입니다. 술 기운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한다. 이게 사불행이다. 그러고 사불사. 술자리에서 안주를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저는 안주빨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돈을 계산하면서 얼마가 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면 술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술자리에서는 집 생각, 회사 생각은 버리자. 그때만큼은. 술자리에서는 권한 걸 사양하지 말자. 사불사라고, 사부제.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간 적이 없다.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술 마시고 그냥 자는 법이 없다. 봉사는 비리한다. 조금은 아주 좀 엘로우적입니다. 선정적이죠. 술 마시고 늦잠 잔 적이 없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원칙입니다. 술 마시고 해장국을 찾은 적이 없다. 왜? 술 마시고 해장국을 찾았다는 것은 이제 맛이 다 갔다. 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유머였습니다. 그다지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웃음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주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웃음의 심리학.
웃음은 기쁨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자주 웃으면 기뻐지는 것이요. 하루 동안 자주 웃으면 하루가 기뻐질 것이요. 웃는 얼굴에 침 뱉냐라는 속담, 그게 모두 인간 모두가 공통적인 어떤 웃음의 인간 심리학이다. 실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실제 그 통계치로 들고 나온 것인데, 시간이 갈수록 전쟁터에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최근의 전쟁이랄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악마로 만들더라라는 것. 그러니까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문제에 사람들이 나타나 심리적으로 그러더라면 웃음의 심리학에서도 이제 그걸 역으로 가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살인의 심리학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보는 것이 웃음의 심리학을 뒤집어 갈 수 있는 것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군을 향해 자신의 총을 쏜 군인의 비율은 15 내지 20%에 불과했다. 2차 대전 1939년, 45년 그 당시에는. 그런데 더욱더 이제 현대로 오면서 한국 전쟁에서는 50%가 적을 향해 쏘았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90%더라. 그게 결국 뭡니까?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이야. 악마가 된다. 그걸 뒤집어서 보겠어요. 뒤집어서. 과거에는 오히려 더 웃음의 미학이 있었다. 실제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전쟁터에서 자기 애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낭만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즉각적인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또 전쟁터 자체가 악마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갈수록 문제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인간의 심리학이라는 심리 자체가 점점 갈수록 어쩐다? 험악해진다. 그래서 더욱 갈수록 험악해진다는 건 뒤집어서 보세요. 뒤집어서 보면 갈수록 어쩐다? 웃음이 필요하다. 갈수록. 그러니까 결국 웃음이 필요한 이유가 극명해졌습니다. 갈수록 사람이 삭막해지고 갈수록 악마가 되니까.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그 범죄 형태를 한번 보세요. 범죄 형태가 아주 잔인해지잖아요. 갈수록 그렇잖아요. 근데 문명의 이기는 발달한데, 문명의 좋은 기기들은 훨씬 더 많이 양산되는데, 뒤로 거꾸로 어떻습니까? 거꾸로. 범죄는 훨씬 더 흉포화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웃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율도 떨어뜨리고, 자살률도 떨어뜨리고, 아까 제가 자살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자살을 하냐? OECD. 아니,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의 이 자살률로 따지면 우리는 단연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40명 죽어요, 하루에. 그 인구 비율에 해서 이제 한다 해도. 근데 그 비율로 따져서 우리나라가 월등한 1등, 2위는 우리나라 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100%를 했을 때 2위 국가는 50% 정도밖에 안 돼요, 자살률이. 그래,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또 아주 역설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선진국이 자살률이 높다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닙니다. 근데 선진국이 왜 자살률이 높냐? 실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북유럽 같은 데가 훨씬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유는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다 이제 국가에서 많이 해주고, 해줄 거 다 해준다. 갖출 거 다 갖췄다. 마지막에 자살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네요. 인간의 심리학이는 묘하죠. 그런 것을 차치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주의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특성은 짧은 기간, 한 5, 60년의 압축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빈부격차랄지는 갈등 해소해야 돼요. 그렇게 정말 사회가 웃음꽃 피는 사회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 어떤 정치가들은 저녁이 있는 삶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녁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저녁도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밖에만 있잖아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들어가서 또 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어쩜 피곤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짜증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냥 마치 내가 이 세상을 다 짊어지고 온양한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도 마찬가지, 일도.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해보세요. 그럼 즐거운 것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일소일로라고. 자, 그러듯이 점점, 아까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악마가 되는 이런 세상에 역시 웃음이라는 청량제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이런 내용, 웃음 차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50대가 되면 50견이라는 통증이 있다 그러죠? 근데 역시 아까 우리 어린애들은 하루에 적어도 뭐 300~400번은 웃은다 그랬잖아요. 어린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5~6번 웃는 거야. 웃지 않기 때문에 50견도 온다.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하하, 우리 하하하이즘에서 교주께서 말씀하신 하하하이즘,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웃음 체조로 만들자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제가 웃으면 근육이 흔들리는, 근육이 많이 움직인다? 이것도 웃음 체조입니다. 크게 웃으면 얼굴에 여러 근육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윽고 팔다리를 크게 벌려 움직여, 오히려 이제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그 웃음이겠죠? 전신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크게 웃으면서 웃음 체조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어쩐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50견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웃는다는 것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통계적인 내용에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도 하나 있어요. 오사카 대학원 신경 강좌팀은 웃음은 몸의 항체인 T세포와 T임파고 T세포죠. NK, 내추럴 킬러 세포 등 각종 항체를 분비시켜 더욱 튼튼한 면역체. 웃음으로써 다른 질병이나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막아준다. 면역체. 호쾌하게 웃으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NK세포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저걸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형님께서도 제가 자주는 안 가는데 가끔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형님 좋아하시는 정치적인 얘기, 거기에 내가 또 맞장구를 쳐주고 거기다가 유머를 붙여서 하면은 또 호탕하게 웃으십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아까 말한 암세포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코미디 프로를 보면 NK세포 활성화율은 3.9%로 높아지고 교양 프로를 보면 3.3% 감소한다. 그래서 형님께서 좋아하시는 드라마, 저는 사실은 뭐 그런 것보다 넌픽션, 교양 이걸 좋아합니다. 저는 건강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근데 저 좋아하는 프로그램보다 형님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런 드라마랄지 그런 것이 훨씬 낫겠죠?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세포 조직의 증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이 웃을 때 통증을 진정시키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얘기는 웃음으로써 또 일종 웃음 체조를 보여줌으로써 웃음으로써 근육이 움직이고 웃음으로써 면역 체계를 길러준다. 웃음으로써 암세포를 막는다라는 것. 이게 결국 돈 들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돈 들이잖아. 약을 사 먹어도 돈 들여야 되고 또 뭐 식품을 사 먹어도 돈 들여야 되고 다 돈이 들어. 근데 돈 없이 병을 막을 수 있다. 돈 없이 면역 항체를 만들 수 있다. 최고의 의약품. 돈 없이 만들 최고의 의약품 결국 뭡니까? 엔도르핀을 양산할 수 있는, 많이 생성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은 웃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소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웃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웃기 위해서 웃어서 행복하다. 행복해서 웃는 것보다는 웃어서 행복하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웃을 때도 그냥 아까 솔직히 미소도 있습니다만 미소보다는 어떻게 하자? 랩과 크게 웃자 말이야. 박장대소하자. 그러니까 뭐까지? 배꼽을 잡자. 전 근육을 움직이자. 그럼 굳이 뭐 나가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정말 웃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실제 악마, 병이라는 악마마저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